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한 종목 바로 모아데이터입니다. 종가는 312원, 상승률은 정확히 30% 상한가였고 거래량은 약 2,483만 주까지 터졌습니다. 전날 종가가 쓰니 단 하루 만에 72원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핵심은 AI 종목이라서 올랐다가 아닙니다. 어젯밤 시간에 시장에서 먼저 불이 붙은 진짜 이유는 회사가 공시한 대출 원리금 미지급 사유 해소, 정확히는 기일 연장이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부채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금으로 빚을 모두 갚은 것과 만기를 뒤로 미룬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만든 안도감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판단하려면 이 차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시가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움직임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시간은 265원으로 전일 종가보다 높게 출발했고 장중 저가도 265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매수세가 붙은 뒤 상한가 312원까지 올라 잠겼고 거래 대금은 약 75억 원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14억 원 수준입니다. 거래량 2,483만 주는 상장 주식 수와 비교해도 매우 큰 회전율을 뜻합니다. 이런 초소형주는 적은 금액으로도 호가가 빠르게 비고 매수 주문이 한쪽으로 몰리면 가격이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한가 잔량이 풀리는 순간에는 같은 속도로 매물이 쏟아질 수 있죠. 거래량이 많으니 안전하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단기 자금의 관심이 극단적으로 집중됐다고 해석하는 편이 맞습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갭 상승 자체보다 상한가 가격 부근에서 실제 거래가 얼마나 받아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재료를 보겠습니다. 회사는 대출 원리금 미지급 사유가 해소됐다고 정정 공시했고 사유는 기일 연장이었습니다. 관련 금액은 약 48억 4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484억 원으로 잘못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개된 보도를 기준으로는 약 48억 원대입니다.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작지 않지만 단위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기일 연장의 직접 효과는 당장 만기가 닥쳐 채무불이행 상태가 이어질 위험을 뒤로 미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 기대가 오늘 정규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원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자 부담이 없어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새만기, 상환 재원, 추가 담보나 조건 변경 여부가 후속 공시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오늘 주가는 회생 완료보다 급한 불을 일단 껐다는 안도감에 반응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가 잠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출 연체나 원리금 미지급은 정상적인 영업 전망보다 생존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게 만드는 공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기가 연장되면 투자자들은 적어도 즉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자금 경색의 속도가 늦춰졌다고 받아들입니다. 둘째, 주가가 이미 크게 하락해 있었습니다. 모아데이터의 연중 최고가는 1,648원, 연중 최저가는 203원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312원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연중 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구간입니다. 낙폭이 큰 초저가 주는 악재가 조금만 완화돼도 쇼커버와 저가 매수, 테마 자금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AI라는 익숙한 이름이 붙어있어 단기 투자자들이 재료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싸 보이는 가격과 실제 기업 가치가 싸다는 것은 다릅니다. 모아데이터가 원래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짚겠습니다. 회사의 핵심은 AIOps, 즉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보기술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장애,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업입니다. 서버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이 놓치기 쉬운 패턴을 빠르게 찾는 기술입니다. 기업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확대할수록 시스템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애를 사전에 감지하려는 수요는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회사는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와 반려동물 건강관리 같은 분야로도 사업을 넓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AI 회사라는 단어가 곧바로 높은 성장과 흑자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술 경쟁력은 고객사 확대, 반복 매출, 유지보수 계약, 영업이익으로 연결돼야 가치가 됩니다. 대본에서 AI 테마만 강조하면 오늘 급등은 설명할 수 있어도 앞으로의 주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적은 기대보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약 27.5%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순손실도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가진 기술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분명 별개의 장점이지만 현재 재무 숫자에서는 사업 확장이 아직 안정적인 현금 창출로 이어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했다는 공시가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했어도 실적이 좋아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확인할 숫자는 매출 회복,
영업손실 축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차입금 변화입니다. 특히 작은 회사는 회계상 매출보다 실제 현금 회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보도만 보지 말고 계약 금액이 매출에 언제 반영되는지, 비용 증가를 넘어서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펀더멘털 반전은 상한가 한 번이 아니라 몇 분기의 숫자로 증명됩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최대주주와 담보 주식 문제입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최대주주 측 지분이 반대 매매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고, 대표 보유 지분 상당 부분에도 담보가 설정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추가 담보 요구나 반대 매매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은 회사의 제품 경쟁력과 별개로 주식 수급을 흔드는 요인입니다. 오늘처럼 거래량이 폭발하고 주가가 오르면 당장의 담보 압박이 완화될 수 있지만 하루 상승만으로 구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최대주주 지분 공시, 담보계약 변경, 추가 매도 여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경영권 안정성까지 흔들리면 신규 투자나 영업 의사결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순한 AI 성장주가 아니라 재무와 지배구조, 이벤트를 함께 추적해야 하는 고위험 이벤트 종목입니다. 이제 상승 논리와 위험 논리를 한 화면에 놓겠습니다. 상승 쪽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으로 즉시 부도 우려가 낮아졌고, 거래량 1위와 상한가로 시장의 관심을 확보했습니다. 연중 고점, 대비 낙폭이 커 반등 탄력도 생겼습니다. 반면 위험 쪽에서는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번 것이고 손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대주주, 담보와 반대 매매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매우 작아 가격이 기업 가치보다 수급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볼 때는 호재냐 악재냐 한 단어로 결론 내리는 대신 유동성 위기가 실제로 완화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만기 연장 이후 신규 자금 조달이나 자산 매각, 영업현금 유입이 따라오면 의미가 커지고, 반대로 또다시 납입이나 상환 일정이 연기되면 오늘의 안도 랠리는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확인할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312원 상한가, 부근 매수 잔량이 개장 전부터 유지되는지입니다. 잔량 숫자보다 실제 체결 뒤에도 매수세가 다시 채워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장 초반 10분에서 30분 동안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하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량만 크고 가격이 밀리면 단기 차익 실현이 우세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일시가 65원과 상한가 112원 사이에서 어느 가격이 지지선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회사의 추가 정정 공시와 최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입니다. 특히 새로운 만기일과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에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보다 어디에서 상승 논리가 훼손되는지를 먼저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충 분석 공시 문구를 읽는 법. 다음 공시에서 또다시 사유 해소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괄호 안에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상환, 면제, 출자 전환, 만기 연장은 재무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채권자가 어떤 조건으로 시간을 더 줬는지, 회사가 그 기간 동안 현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같은 문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또한 거래량 1위라는 사실은 관심이 최고라는 뜻이지 안전성이 최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가 다음 날 지지선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대규모 대기 매물이 쌓인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상한가로 가더라도 공시와 실적 확인 없이 비중을 키우는 행동은 별개의 위험을 만듭니다. 오늘 재료는 분명 악재 완화지만 장기 투자 근거는 앞으로 회사가 제출할 현금 흐름과 지분 공시가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의 오늘 상한가는 대출 원리금 미지급 문제가 현금 상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일 연장으로 일단 완화됐다는 공시에서 출발했습니다. 재료의 힘은 분명했고 거래량도 시장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는 회사의 영업실적 개선이나 채무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주가를 결정할 핵심은 새만기까지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지, 적자 폭을 줄이는지, 최대주주, 담보와 반대 매매 위험이 실제로 낮아지는지입니다. 오늘 종가 312원이라는 낮은 숫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초저가주에서는 10원, 20원의 움직임도 수익률로는 매우 큽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으로 하시고 공시 원문과 다음 거래일의 실제 수급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가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니라 급등 재료의 성격과 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이상 주꿈이었습니다.